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요즘 정말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어떤 게 진짜 중요한 뉴스인지, 시장의 진짜 흐름은 뭔지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복잡한 뉴스의 소음을 싹 걷어내고 지금 한국 증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동향 딱 5가지만 콕 집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게 우리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대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기회가 숨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전체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이 거시경제의 큰 그림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지금부터 살펴볼 3가지 동향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한미 그랜드바겐 타결입니다. 이건 단순히 관세 좀 내리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업을 둘러싼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자체를 완전히 걷어내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를 두고 시장에서는 시각이 좀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2천억 달러나 되는 투자 펀드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합의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단기적인 우려보다 장기적인 호재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2천억 달러라는 숫자만 보고 덜컥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금 유출은요, 연간 200억 달러라는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라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수년간 우리 증시의 발목을 꽉 잡고 있던 무역전쟁이라는 꼬리 위험, 영어로는 테일 리스크라고 하죠. 이게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꼬리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일어날 확률은 되게 낮은데 만약 한번 터지면 시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바로 그 가능성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외국인 자금을 다시 한국으로 끌어들일 훨씬 더 강력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자동차는요,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니까 직접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겠죠. 그동안 주가를 억누르던 불확실성도 사라졌으니 기업 가치도 다시 평가받을 거고요. 조선업은 더 극적입니다. 1,500억 달러 협력, 이건 그냥 배 몇 척 수주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미국이 우리 안보를 위해 너희 한국 조선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종의 장기 파트너십 선언 같은 겁니다. 조선업이 그냥 경기를 타는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전략적인 성장 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죠. 자, 두 번째 것이 동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연준의 매파적 인하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매파적인데 인하를 한다니. 쉽게 말해서 금리는 내렸는데 시장은 이걸 오히려 앞으로 돈줄 더 죄겠는데? 하는 긴축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연준의 이 결정이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한번 보시죠. 이 흐름이 바로 시장의 판도를 바꾼 연쇄 반응입니다. 파월 의장이 다음 인하는 불확실하다 딱 한마디 하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확 꺾였죠. 그러자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로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이 국채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할인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할인율이 높아지면 먼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가져올 때 더 많이 깎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로 먹고 사는 성장주에는 안 좋고 지금 당장의 이익과 자산 가치가 중요한 가치주에는 유리해지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자금이 휙 옮겨가는 이른바 섹터 로테이션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자금 흐름이 둘로 딱 나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금리가 부담스러운 자금들은 인터넷이나 바이오 같은 성장주에서 빠져나가겠죠. 하지만 동시에 아주 영리한 글로벌 펀드들은 지금은 가치주로 갈아탈 때다 하면서 금리가 오르면 오히려 수혜를 보는 금융주처럼 저평가된 한국 가치주 비중을 늘릴 겁니다. 그러니 그 코스피 지수 자체는 그냥 그저 그래 보일 수 있어도 그 물밑에서는 아주 격렬한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것이 동향은 미중 무역 휴전입니다. 물론 불안정한 휴전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았다는 점이에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한국 경제를 짓누르던 아주 큰 리스크에 일종의 상한선이 생긴 거죠. 이건 이제 글로벌 무역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겠구나 하는 신호거든요. 그동안 실적 불확실성 때문에 소외됐던
해운, 철강, 화학 같은 경기 민감주 섹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산업의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요. 앞으로 부의 지도가 어떻게 그려질지를 보여주는 장기적인 변화입니다. 네 번째 동향, 바로 거대한 AI 디커플링입니다. AI라는 같은 테마 안에서 미국과 한국 기업의 운명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AI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고통받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덕분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디커플링 현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한테 AI는요, 지금 마진을 깎아먹는 거대한 비용 센터가 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어마어마한 투자가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는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를 폭발시키는 강력한 수익 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 CEO가 왜 자꾸 한국을 찾겠어요? 바로 이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나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막연한 AI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버는 AI 인프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골드러시 때요, 금을 캐러 간 사람보다 그 사람들한테 청바지나 곡괭이를 팔았던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건 글로벌 자금이 AI 플랫폼 주식에서 AI 하드웨어를 만드는 쪽으로 대규모로 이동할 거라는 신호고요. 그 중심에 바로 우리 한국 반도체가 서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동향입니다. 한국의 국방 야망.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했다는 소식. 이거 그냥 무기 계약 한 건 했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K방산의 위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변화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과거의 K방산 투자는요, 폴란드에 전차 수출하는 것처럼 크고 또 불규칙한 수주에 의존했어요. 그래서 이익 변동성이 컸죠. 하지만 핵 잠수함 개발 승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진입 장벽이 극도로 높은 원천 기술과 지적 재산권, 즉 IP를 확보했다는 의미거든요. 투자 논리가 수주에서 기술로 바뀌면서 이제 방산 기업들은 변동성 큰 제조업체가 아니라 고유의 IP를 가진 기술 기업으로 제대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움직이는 이 다섯 가지 거대한 동향을 하나씩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앞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싹 종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섹터와 관련 종목들을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로드맵이 한눈에 딱 들어오시죠?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한미 그랜드바겐 테마에서는 자동차와 조선,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거대한 AI 디커플링에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HBM 관련 반도체 강력한 긍정 신호입니다. 한국의 국방 야망 테마 역시 방위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연준의 매파적 인하는 상황이 좀 섞여 있죠. 금리의 부담을 느끼는 성장주에서 금리 상승의 수혜를 받는 가치주,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곳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이 로테이션은 앞으로 투자 전략 짜실 때 꼭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 한 가지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리서치 에이전트 맥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요. 특정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는 식의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따르는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